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보자분들이 이제 반드시 궁금해하시는 거 30개를 뽑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소량으로 수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중에서 원하시는 질문과 답변이 있으실 거세요. 그래서 좀 많이 준비해봤으니까요. 그래서 30개면 꽤 많은 분량인데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되는 내용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수입해서 뭐 물건이 다 왔는데 70개 정도 되는데 고심해서 하루 사용했더니 내구성이 약하고 특히 안 말리고 하루 종일 사용했는데 오징어 비슷한 냄새가 나고 건조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부피가 큰데 튼튼하고 예뻐서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근데 안 될 것 같다. 마케팅 비용이 지금 50만 원 이상 썼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잘 만들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버리면 안 되죠. 갖고 왔는데 왜 버려요? 어떻게든 팔아야죠. 냄새 같은 경우는 그 양우산이 보통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양우산을 수입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양우산에서 그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냄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포인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고 저라면은 그로스로 넣어서 최저가로 해서 어떻게든 던져볼 것 같아요. 최저가뿐만 아니라 손해를 봐서라도 저 같으면 던질 것 같은 게 어차피 갖고 있어도 문제잖아요. 손해를 봐서라도 일정 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굳이 쏟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런 제품을 털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원가를 회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원가로 올리면 잘 안 팔려요. 근데 원가 이하로 팔면 진짜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진짜 난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신다면 원가 이하로 팔아서 나머지 금액이라도 회수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남는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어차피 있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이라도 회수를 빨리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30개씩 사입을 해보려고 한다. 초보인데 1일 통과할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렴한 거 찾고 있다. 사입할 곳을 늘고 있는데 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작아서 또 수요가 되는데 하나 송금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유리하다 했다. 찾아서 도움 요청드리고 입적 전에 물품에 바코드 부착 서비스나 원산 증명서 이런 거 하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배대지가 다 상용품주라가 많이 돼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못 찾거나 추천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카드뉴스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아니면 고정 댓글에 써놓거나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 라벨이 가능한 작업 그 다음에 그로스 입점하려는데 관련 작업 가능한지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는 캐릭터 제품들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정품샵에서 판매하는 거 목격했는데 통관받는 것까지 빅사이즈 극소량 제작이 가능한 곳 잘 나와서 이거 가능하면 원한다. 불가능하면 국내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배대지는 더베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페어 브랜드 다시 하는 거라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의류 라벨은 웬만하면 다 해주고요. 가격대는 진짜 다른데 보통은 300에서 400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양호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국내에서 받았었던 그 테카리죠. 쉽게 얘기하면 테카리의 원가가 800에서 10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가능하면은 배대지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국내에서 하신다면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는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쪽에서 그 단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동대문에서 받는 거랑 인천에서 받는 거랑 경기도 내륙권에서 받는 거랑 가격대가 다 달라요. 세 군데에 대해서 의류 라벨은 가격대를 받으시면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에서 라이센스 받았다는 게 웬만하면 죄송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책임지는 게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 던지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근데 막상 사건이 터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화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웬만하면 저는 이런 제품은 잘 안 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거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아마 뒤에서도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경우랑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가 있거나 혹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일파파 사입을 위해서 구매 대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소량 샘플 해보려고 한다. 품목을 적은 개수로 구매하면 되는 걸까요? 10개의 품목을 소량으로 구매 대행을 신청했을 때 물류비는 각 품목별로 부과가 될까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물류비가 부과되나요? 모든 상품이 배대지에 도착하는 일정에 따라서 별도로 운송이 될 수도 있나요? 일단 3번은 맞고요. 3번은 일정에 따라서 별도로 당연히 분리해서 발송이 가능해요. 4월째 통과는 고정비가 25,000원씩은 최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로 모아서 들어오는 게 베스트한 선택지고요. 근데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은 일부 물량만 먼저 빼서 그로스에 넣는 방식을 취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선발대의 느낌이죠. 그 친구들은 빨리 가서 그로스 입고 시키고 그리고 본품은 천천히 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0개 품목을 소량으로 구매 신청했을 때 물류비는 각각 품목별로 되냐 라고 한다면 물류비는 전체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수입하는 그 한 건에 대해서 다 합쳤을 때 그 한 건의 총 부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겨진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소량 샘플 구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품목을 적은 개수로 구매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 소량 샘플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데 약간 팁이라고 하면 팁이거든요. 어차피 이거 하면은 키워드를 찍잖아요. 그 키워드에 예를 들어서 블라우스라고 할게요. 블라우스라고 하면 블라우스 한 종류만 던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블라우스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은 욕실 방향제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던지시는 게 나아. 블라우스를 하나 찍었으면 블라우스와 관련된 상품을 5개를 소싱하는 게 더
더 나으세요. 다시 이 질문이 나오면 언급해 볼게요. 원하는 품목을 적은 개수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원하는 품목을 한 개만 하지 마시고 5개 정도 던지시는 게 낫다. 쿠팡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에서 의류를 사입했는데 중국 판매자 업체가 원산지 봉제해준다는데 약속 어기고 그냥 보냈다. 저런. 라벨 봉제 작업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벨까지 만들어줘야 되냐? 아니면 옷만 보내주면 되나요? 케어 라벨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판매에 문제 없나요? 일단 옷만 보내주면 안 되고 라벨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업체에서 인쇄를 해서 봉제를 해주니까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어 세탁 방법과 혼용률, 원산지까지 그 봉제하고 싶으면은 라벨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라벨 만드는 법은 의외로 쉽거든요. 그 제작 대행에다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 되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라벨은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봉제하는 거야.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제 봉제하는 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준비가 되면은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알리, 테무에서 물건 사입해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송을 하려고 한다. 많은 정보를 찾아보니 알리나 테무는 B2C 플랫폼이라 재판매 시 불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첫 번째, 사업자 통관부 사용해서 사입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 제 영상 중에 하나 있으니까 그거 링크 올려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나 중고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제품 등록할 시에 꼭 적어야 되는 내용이 있냐?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대신에 구매 대행이면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라는 건 적으셔야 돼요. 센터에 등록할 때 품목이 아닌 경우 이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조차 없게 되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이거 테무나 알리에서 개인 통관부로 사용해서 사입해서 재판매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국내에 만약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품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웬만한 경우에 문제가 없고요. 그 상표권자가 만약에 공장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태클 거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냥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 쉽게 얘기하면 국내에 만약에 상표권이라든가 어떤 디자인권이라든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그 업체가 상표권을 갖고 있다거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 상표권을 냈고 디자인권도 냈어요. 근데 막상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팔으래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 거 사가지고 판매해주겠다는 애를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표권은 그냥 낸 거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 건데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 통관으로만 들고 오는데 관부가세 비용만 비용 처리가 되나요? 직접 체크카드로 물건 결제한 금액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 돼요. 체크카드도 홈택스 등록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제한 금액은 이제 관부가세에 녹아 들어가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게시물 올렸다. 아직 주문권이 없다. 사입해 와야 된다. 매일 주문권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할 때만 부탁드려도 괜찮은지. 저는 3초는 안 써봤어요. 저는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추세가 그 소량 한 개에 대해서도 해주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가고,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대량 물건에 대해서만 반도체를 양산을 시켜줬는데 요즘에는 진짜 소량 기업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칩을 디자인해서 맡기는 사람들한테도 그 칩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장 트렌드가 소량에 대해서도 되게 너그러진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있긴 한데, 아무래도 소량이니까 그만큼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운영 중입니다. 타오바오에서 긁어 모아서 반자동 프로그램 올리고 주문 들어오면 배드지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업체가 CS가 너무 느리다. 배송도 늦게 온다. 일주일에 20개밖에 안 돼서 타격은 없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 배드지 다시 알아보려고 한다. 추천 좀 부탁드리겠다. 구매 대행이면은 퍼스트 배드지가 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저희 쪽, 만약에 그런데도 이제 못 찾으시면 저희 회사 연락해 주세요.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초보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본 내용으로는 중국 도매는 일파파 알리바바, 소매는 타오바오 소량으로 하고 소싱해서 구매 후 판매해보는 거고, 어느 정도 수량이 많아지면 일파파 배드지 업체를 이용해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처음부터 일파파 배드지 쓰시는 게 낫고요. 타오바오 소량은 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왜냐면 타오바오는 단가 자체가 높고, 더군다나 티몰이면 상표권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1688에서 시작하시는 게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면 타오바오에서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1688로 시작하시는 게 낫다. 개인적으로 알리바바도 좋긴 한데, 알리바바는 문제가 그거예요. 알리바바는 그 매뉴얼이 되게 작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시작할 때 1688에서 시작하는 게 매뉴얼이 이미 많이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초보자 입장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내용은 매뉴얼이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한테 추천하라고 한다면 알리바바 쪽을 좀 더 1688 쪽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입해서 판매 중인데 소통도 잘 되고 요청서도 처리 잘해줘서 좋은데 스티커 비용이 제일 저렴한 게 100원부터 시작이에요. 수입하는 물건들이 엄청 저렴한 1000원대부터 시작하는데 운송 비용보다 원산지 부착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원산지 비용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50원인데 원산지 표시가 보통 더 많이 들어가요. 원산지 표시가. 왜냐면은 수량당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100원부터 시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50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내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배드지에다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와 헤어핀 위주로 구매할 예정이고 초반에 소량일 것 같다. 1688 타워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고 배드지 업체가 너무 많아서 선정이 어려운데 소량도 가능한 배드지 업체가 있나요? 네, 저희 거요. 사입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소량 사입할 때 가장 큰 지출이 국제 배송비더라. 배송비가 100개 주문에 94,000원 정도 나오는데 총 300개라도 94,000원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개당 사입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배송 비용에 고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코스트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가져오는 게 포인트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초반에는 약간 비효율성을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 볼륨이 작은데 순이익을 올리려고 하면은 초반에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면서 순이익을 올릴 수는 없어요. 매출과 순이익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거나 순이익을 먼저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출만 올리겠다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효율성을 가져가는 거고요. 순이익을 올리겠다고 한다면 순이익 이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을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초반기에는 어떤 이게 비싸고 저게 비싸고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왜냐하면 소량일 때는 줄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초반에는 이런 거 관리를 하시되 어느 정도 힘을 좀 빼고 비효율성을 즐기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쿠팡 네이버 같이 파는 셀러입니다. 배드지로 로켓크로스 입고시킬 건데 로켓크로스를 팔지 못하는 상품을 팔고 있어서 국내 3P에도 같이 보관해서 팔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업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위탁 판매만 하고 있고 처음부터 도매국 위주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싱할 때 공급처 등급 평균 배송에 선별해서 상품을 올리고 있는데 도매차가 너무 느리다. 답은 사입인 것 같은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 인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이게 공급처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다른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방식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바꿔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방식을 이제 바꾸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싶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원래 뭐를 파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시던 그 자파의 영역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인증 제품을 하시겠다 한다면 식검적으로 시작하다 낫지 싶고 개인적으로는 유효용품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유효용품은 외로 자기가 가서 인증받는 게 정말 쉬우니까요. 쿠팡에서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들께 감히 조언해드립니다. 의류 팔지 마세요. 이유 묻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팩트고 진리입니다. 간단하게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반품 비율이 높다. 쿠팡 반품 비율이 높은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옛날 강아지 의류 팔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 비효율성을 견디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이 다 쿠팡을 써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 가입자가 지금 2천만 명 거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경제활동 인구 고려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반품률이 높다는 이유로 그 시장을 버린다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입맛에만 맞게 팔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물건 사입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물건 공급하는 건데 어떤 뭐 슬링스토어라든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가 즐거운 곳에서만 싸울 수 있겠어요. 경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쿠팡은 반품률이 높은 건 맞지만 그게 포기할 만큼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어제부로 28개의 품목이 올라왔다. 방문자는 1에서 30만 명 좀 된다. 만원씩 돌렸는데 유입은 없다. 상세적 사진 찍기 등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유입수가 너무 적어서 멘탈적으로 힘들다. 고수분들께 진단평가를 받고 싶다. 광고 효율적으로 돌리는 법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많은 지적과 충고 부탁드린다. 광고를 효율적으로 돌리는 건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50만 원 있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쿠팡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진입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장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건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쿠팡 보고서를 보면 내가 어떤 걸로 진입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사입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판매하고 싶은 그 옷들 있잖아요. 위탁으로 보면 그 옷들 있잖아요. 처음에 키워드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일단 등록만 해놔요. 실제로 팔지 마시고 등록만 해놔요. 하루에 3만원씩 해서 5일 정도 태워봐요. 그러면은 광고를 통해서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검색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검색 키워드에 그 검색 키워드로 올릴 수 있는 1688 상품을 한 5개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입을 한 다음에 다시 뿌리고 리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저라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쿠팡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 내가 어디서 싸울 수 있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 장점을 가장 활용할 것 같고 광고를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볼 것 같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면은 보통 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블라우스 할게요. 여성 블라우스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 여성 블라우스를 진짜 딱 한 개만 갖고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5개 정도 가져오신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는 애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키워드라도
하시고 그 친구를 밀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키워드를 발견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가지고 와서 팔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독점권 이런 내용이 없네요. 딱히 기술 요하지도 않고 인증도 필요 없는 공산품입니다. 팔면 되죠 그럼. 캐프리스에서 그거 검색해보세요. 캐프리스에서 그 상표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웬만한 공산품은 근데 상표권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내놓고 신경 안 쓰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가져다가 팔겠다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매출 올려주겠다는데. 그래서 웬만한 공산품들을 이제 팔아도 되는 게 큰 무리가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중고사에 알아보는데 한국어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1188 하고 있는데 1188 구매대금 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랑 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장단점. 카드 수로 올려드릴게요. 왜 이 서비스를 쓰는지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입 초기 단계입니다. 1188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있는데 연동카드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어떤 게 유리할까요? 해외니까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 될 거라 당연히 신용카드가 나올까요? 저라면 신용카드예요. 왜냐면은 신용카드가 더 편해요. 사용하기에. 체크카드보다. 카카오페이를 쓰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래 송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계좌 송금을 좀 하는 편인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라면 신용카드가 나을 것 같고 왜 신용카드냐고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왜 편하나요? 라고 한다면 결산하기가 좀 더 편해요. 신용카드는 딱 한 번만 지출하면 되잖아요. 내가 썼던 그 모든 금액에 대해서. 근데 체크카드는 그때그때 지출이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결산을 할 때 신용카드가 좀 더 파악하기가 쉽더라고요. 물건 사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한다. 샘플 먼저 받아보고 대량으로 주문하려고 하는데 배대지 좋은 곳으로 추천한다. 광고성 말고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좋은 곳 추천드린다. 예치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용도일까요? 예치금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미리 넣어놓고 그때그때 편하게 쓰는 용도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금이요. 예치금이라는 게 언제든 이제 빼다 쓸 수 있는 거고 배대지는 저희 SMB 추천드립니다. 1688 또는 알리바바에서 안경류를 사입하려고 한다. 원산지 표기 방법이 궁금하다. 웬만하면 안경 같은 경우를 따라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인을 하진 않고 택만 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택입니다. 1688 카피 제품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요? 브랜드 카피 제품인데 제가 택가리에서 팔고 있으면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입했다가 너무 위험한데 이거 확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카피 제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내가 사전에 그 제품의 원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카피 제품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카피가 의심되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위험이 거의 없는 곳에서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수입을 해보지 않은 초보입니다. 1688에서 30만원 정도 처음으로 수입해보려고 하는데 배송대행지랑 구매대행지 좀 추천해주세요. 네, 저희 거 SMB 쓰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75,000원 정도 샀는데 구매대행료 청구서 등 15만원 정도 나왔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적게 사서 그런 거냐?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적게 사서 그런 거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량이 작으면 고정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통과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작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원가보다는 통관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국에서 L 사이즈가 한국에서 M 사이즈에 속하는 건가요? 가슴둘레가 100이라 M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도 그렇게 봐야 되냐? 이거는 공장마다 달라요. 나라랑 공장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공장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 치수표를 봐야 돼요. 거기서는 L이라고 했던 게 우리한테 치수가 M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그 치수를 기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국 의류 검색해보니 동대문은 확실히 알리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제품 선택이 안 좋을 때 교환도 가능하고 사진도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의류도 중국 직접 사입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는지 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교환도 가능하고 사진도 미리 받아볼 수 있죠. 아무래도 국내에 있으니까 물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말하면은 제가 알기로 동대문의 거의 70%가 국내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싸죠. 실제로 저도 제조를 해보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비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인료가 진짜 비싸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1시간 정도 촬영했네요. 이제 중고 사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생 목록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만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은 중고 사입 시작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